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엑셀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트 대표 기출문제 기출 1이라는 시트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요. 시트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바로가기 메뉴에 나오는데요. 자, 저랑 동일한 메뉴 뜨죠? 제일 위에 삽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 삽입 글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트 위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일 위에 있는 삽입 명령어를 클릭하면 삽입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가 지금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자,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트 바로 왼쪽에 새 시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트의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데이터 입력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해볼까요? 자, 시트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나오게 하고 글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데이터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문자 데이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A1셀에 A1셀에 문자 데이터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월요일, 여기는 1사분기, 자, B2셀에는 1사분기, C2셀에는 먼데이, D2셀에는 홍길동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입력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첫 글자 대문자로 바뀌게끔 자동 변환이 되어 있어요. 환경 옵션을 보면. 네. 자, 입력 끝나셨으면 이번에 이제 범위를 지정할게요. 월요일부터 홍길동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범위 지정된 곳 마지막 셀에 지금 초록색 사각형이 있는데 이 초록색 사각형에 마우스를 대볼까요? 그러면 더하기 표시자가 떠요. 자, 요 더하기 표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우기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채우기 핸들이 보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쭉 해서 10펜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동 채우기가 된다는 기능이 있는데 보통 홍길동이라는 단어는 뭐 특별한 규칙이 없어요. 그죠? 고유 명사죠? 이럴 때는 그냥 자동으로 채워요. 그런데 먼데이나 일사분기나 월요일은 자동 채우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루틴을 돌려요. 그쵸? 요거는 옵션에 사용자 정의 목록에 이미 이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한번 구경 가볼까요? 어디 있는지.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메뉴, 파일 메뉴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 파일 메뉴 제일 아래에 보시면은 제일 아래에요. 옵션이라는 버튼을 찾아볼까요? 옵션 글자 찾아보겠습니다. 예, 옵션을 클릭하시면 엑셀 옵션이라는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잠시만요. 음, 1번에
아니요, 그게 고급에 있는데, 예, 고급. 여기 이제 엑셀 옵션에 보시면은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고급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볼까요? 그 다음에 스크롤 바를 제일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러면 중간 부분에 스크롤 바를 제일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자, 이 버튼의 의미가 써 있는데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라고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왼쪽에 예,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월요일도 있고 일사분기도 있고 또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먼데이도 아마 요 위에 부분에 있네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요 글자들의 목록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볼게요. 요 제일 위에 새 목록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보고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목록 항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회장, 엔터, 사장, 엔터, 상무, 엔터, 부장, 엔터, 과장, 엔터, 대리, 사원. 이렇게 목록을 입력해 볼게요. 자,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쉼표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적으셔도 돼요. 이제 쉼표를 하셔야 합니다. 점은 안 되고 쉼표. 아니면 저처럼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고 엔터 하셔도 되고요. 필요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직접 사용자 목록을 직접 이 목록 창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자, 입력이 다 되셨다면은 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왼쪽에 지정 목록 제일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넣어놓았을 경우 컴퓨터를 껐다 켜서 다시 엑셀을 실행했을 때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삭제를 하기 전까지는요.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 버튼 눌러서 엑셀 옵션 창은 닫도록 하고 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꼭 회장부터 시작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부장부터 나는 시작하겠다. 그러면 방금 사용자 지정 목록에 넣어놨고 부장 입력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 버튼 예, 쭉 드래그 해서 놓아주시면은 예, 이렇게 이제 목록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역시 그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고 스크롤바 쭉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가서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이 자료를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우기 핸들이 되지 않아요. 예. 근데 뭐 이건 나중에도 내가 쓸 수 있겠다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남기셔도 됩니다. 네. 자, 이런 데이터들이 문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냥 문자 데이터는 셀을 클릭했을 때 셀의 가로 너비에서 왼쪽에 입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왼쪽 맞춤 되어집니다. 자, 요번에 이제 숫자 데이터들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요 위에다가 숫자 데이터라고 입력을 하고 요 부분에 자, 1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는 1003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네. 그렇게 두 개 입력하겠습니다. 저 선생님 전 요거 못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하는 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좀 못 만들으셨어도 계속 그냥 설명하는 부분부터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력을 하셨죠?
그러면 1000하고 1003을 이렇게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범위 지정이라는 거는 그냥 셀 가운데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네. 자, 범위 지정을 했고, 요번에 채우기 핸들에 이제 마우스를 대볼까요? 작은 사각형. 예. 자,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이 이제 스스로 1000과 1003을 범위 지정했으니까 3이라는 갭을 플러스 해주면 되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고 그리고 여기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클 것 같네요. 9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반대로 해도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반대로 이렇게 감소되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숫자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101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자, 입력되어진 이 1000과 110은 숫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셀을 기준으로 보면은 엑셀이 자동으로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맞춤을 해줍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데이터는 왼쪽 맞춤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에 해당이 돼요. 예, 문자 아니면 숫자예요. 엑셀에서는. 그러면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의 차이점은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의 차이점. 생김새가 문자고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계산이 되는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라는 가감승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계산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이제 문자 데이터가 되겠죠. 계산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 자, 그러면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 역시 문자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100원이라는 글자가 이제 문자 데이터인데 이거 채우기 핸들로 이 단독인 그 문자 데이터를 채우기 핸들로 한번 끌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문자는 그대로 복사해주고 숫자는 1씩 증가시켜줍니다. 이거 역시 필기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날짜 데이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날짜 데이터는 우리가 년, 월, 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짜 데이터는 구분자를 뭘로 할까요? 날짜 데이터. 년, 월, 일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로 날짜 데이터를 표현해요. 하나는 슬래시, 하나는 대시. 이렇게 두 가지가 날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2022 슬래시 1 슬래시 1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예. 슬래시라고 구분 기호를 표현하면 엑셀은 날짜 데이터로 이해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엔터 해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대시로 나와요. 그죠? 슬래시가 아니라 대시로. 이 이유는 윈도우즈 제어판에서 날짜가 대시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시로 입력해도 엑셀은 날짜 데이터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시간 데이터도 입력해 볼까요? 자,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 분,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구분 기호를 하나로 사용해요. 자, 우리가 콜론이라는 것도 있고 세미콜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엑셀에서는 콜론이 날짜 데이터의 구분 기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죠.
여기다가 22 콜론 11시 콜론 59초라고 해볼게요. 시분초 22시 11분 59초. 예. 자, 엔터. 하면 얘는 숫자 데이터. 자, 이 날짜 데이터하고 시간 데이터를 제가 셀이 지금 너비가 좁은데 너비를 조금 늘려볼게요. 자, I열하고 J열하고 이 부분을 드래그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셀과 셀 구분선 있는 곳에 마우스를 대고 드래그 해주시면은 셀의 너비가 이렇게 늘릴 수 있죠. 보면은 요 데이터도 셀 너비에 오른쪽 맞춤되어 있네요. 얘도 오른쪽 맞춤이고 숫자 데이터도 오른쪽 맞춤이고 따라서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숫자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숫자 데이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근무 수당에 대한 계산을 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받을 때 날짜 데이터, 근무일, 언제 입사했는지, 언제 퇴사하는지 이런 날짜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요번에 두 개의 데이터를 범위 지정해서 이것도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도록 할게요. 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자, 얘 같은 경우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을 때 어떤 루틴으로 바뀌는지 필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얘는 년월일 중에 2를 기준으로 드러나네요. 그죠? 2를 기준으로 그런 거 알 수 있고 자, 시간 데이터는 시가 기준으로 10분초 중에 시를 기준으로 증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24시간이기 때문에 23 다음에는 0이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줄이고 좀 더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한자 입력해 볼게요. 한자. 자, 한자 그 어휘 중에 자, 여기에 국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어. 그리고 여기에는 특수문자도 입력할게요. 자, 한자와 특수문자는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다 동일해요. 입력하는 방법이. 자, 한자와 특수문자는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거의 방법이 다 똑같아요. 하다못해 3D 모델링 구현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는 이제 한글 음절을 입력한 후 한자 키, 키보드의 한자 키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 키를 눌러서 해당 한자 선택하시면 되고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 마찬가지로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특수문자,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시면 되죠. 자, 자음이라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을 자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국어 입력하셨죠?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국어. 그 다음에 키보드에 한자라고 써있는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글 한자 창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단에 한자로만 표현할지 아니면은 가로 안에 한자를 표현할지 아니면은 가로 안에 한글을 표현하고 한자를 표현할지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고 우리는 첫 번째로 그냥 할게요. 자, 변환 이렇게 해서 변환하시면 되겠죠? 자, 특수문자도 한번 해볼까요? 자, 특수문자 한글 자음이 꽤 많죠. 기역부터 희음까지 모두 이제 특수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예쁜 도형, 특히 이제 뭐 전화에 관련한 도형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든가 이런
도형에 관련한 특수 문자는 미음에 많죠? 미음. 미음.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미음을 입력하고 미음에서 깜빡깜빡거려요. 바로 한자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특수 문자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만약에 전화기다. 그러면 전화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사회도 한번 한자로 바꿔보시고 또 여기다가 요 글자도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네, 사회는 제가 이 중에서 이걸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엑셀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문자 데이터하고 숫자 데이터예요. 그러면 다시 문자 데이터는 한글, 영문자, 한자, 특수문자 이런 것을 문자 데이터라고 하고 숫자 데이터는 숫자, 또 날짜, 또 시간 데이터 이 부분을 이제 숫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함수를 배울 때 계산이 되게끔 가감승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숫자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인수값을 참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질문사항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들을 쭉 살펴봤는데 우선 조금 이제 다듬어 볼까요?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자, 지금 문자 데이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를 하나로 좀 합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A1부터 E1까지, 여기까지 범위 지정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리본 메뉴를 볼게요. 자, 메뉴가 파일, 홈, 삽입 여러 메뉴가 있는데 홈이라는 메뉴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회사도 많이 가고 학교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취미 교실도 많이 다니시고 하지만 제일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것처럼 엑셀에서도 그래도 이제 엑셀 기능을 사용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메뉴가 바로 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홈에 보면은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글꼴 그룹, 요거는 맞춤 그룹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맞춤 그룹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범위를 지정한 곳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면 이렇게 병합이 되고 가운데 오게 되죠. 한 번 더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 버튼이 눌려지면 설정이 된 거고 자 숫자 데이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볼까요? 네. 자,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자, 이제 9시가 됐네요. 우선 오늘은 엑셀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어요. 이 데이터를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수식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참조해야 되는지, 예, 이게 숫자 데이터인지 문자 데이터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서 먼저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